성철스님 7월 폭염장마에 10원 동전과 소금단지를 집안 이곳에 두세요. 막힌 돈줄 뚫어주는 한여름, 부잣집, 풍수, 비법, 금전운, 재물운이 대운. 여러분 혹시 주머니 속이나 서랍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무심코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겨우 10원짜리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동전 하나가 7월의 한여름 폭염과 장마철 높은 습도 속에서 여러분 집안에 꽉 막혀 있던 돈의 물기를 시원하게 터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수많은 숨은 부자들은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집안의 아주 특별한 그곳에 10원 동전을 보물처럼 놓아둡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10원 동전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돈의 순환과 번영을 부르는 거대한 힘, 즉 재물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은 그저 천대받고 굴러다니는 줄로만 알았던 10원 동전 하나와 집안의 소금단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우리 집을 돈이 마르지 않는 명당센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지혜를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은 놀랍도록 바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정체된 에너지를 청량하게 바꾸겠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긍정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든 댓글로든 7월에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터뜨려 대운을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갈 뿐이고 아무리 아껴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에요. 혹은 돈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마음이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 금고는 늘 비어 있는 걸까요?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집안에 돈을 끌어당길 씨앗돈, 어미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비옥한 밭이 있어도 씨앗 한 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집안의 돈의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낳게 하는 재물의 씨앗이 없으면 돈은 그저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버리는 스쳐가는 손님과 같아집니다. 돈도 인격과 기운을 가진 존재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신과 비슷한 기운이 모여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지갑이 텅 비어 있거나 집안에 돈의 에너지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 돈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머물고 싶은 환경, 즉 돈이 스스로 증식하고 불어날 수 있는 기운의 밭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씨앗을 여러분의 지갑과 집안에 심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수많은 동전 중에 10원짜리 동전일까요? 그 작은 동전 속에 대체 어떤 우주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10원 동전이 왜 강력한 재물의 씨앗이라 불리는지 그 세 가지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원 동전을 지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바로 신라시대의 보물인 다보탑, 도보탑이 새겨져 있죠. 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보탑은 보물이 많고 많은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탑을 세울 때 그 안에 부처님의 살이나 귀한 경전, 금은보화를 정성껏 넣어 복을 빌었습니다. 즉 다보탑은 그 자체가 보물을 품은 그릇이자 복을 담는 창고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10원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보물을 담을 수 있는 풍요의 그릇을 품고 있는 셈이죠. 둘째로 숫자 10이 가진 완벽함의 비밀입니다. 10은 1과 0의 조합이죠. 1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탄생을 의미하고 0은 비어있음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즉 작은 시작이 끝없이 커져 무한대로 증식한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10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완성, 완전과 원만함을 상징하는 완전한 수입니다. 십장생이나 십간 십이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 장사하는 거상들은 가게 문을 처음 열 때 가장 먼저 10원짜리를 금고에 넣으며 오늘 장사가 이처럼 가득 차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10원 동전 고유의 황금빛 구리색입니다. 이 반짝이는 색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금찜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뿜어내는 색입니다. 옛 부잣집 대감마님들이 노그릇과 노수저를 고집했던 이유도 바로 이 구리가 나쁜 기운을 막고 재물을 단단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7월은 음양오행상 뜨거운 화호 기운이 정점에 달해 자산이 녹아내리기 쉬운 상극의 계절인데 이 10원의 굳건한 구리 성분이 화기호해를 막아 재물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나요? 동전은 그냥 10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보물을 담는 그릇 다보탑, 무한한 성장을 뜻하는 숫자 10, 재물을 지키는 금의 기운이 모두 합쳐진 작지만 우주적인 힘을 가진 재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원 동전을 보시거든 10원 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작은 우주와 보물 창고가 있구나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갑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돈의 수호신을 모시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돈이 지갑에 착 달라붙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상처가 없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준비하세요. 이왕이면 최근에 발행된 새 동전이면 더 좋고 아니라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껏 닦아 빛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카드를 넣는 칸맨디나 잘 쓰지 않는 숨겨진 내부 공간이 좋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른 동전이나 지폐와 섞이지 않도록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나만의 수호 부적처럼 고이 넣어두는 겁니다. 이때 아주 치명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절대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동전은 돈을 쓰는 용도가 아니라 돈을 불러들이고 지켜주는 씨앗돈이자 어미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곳간에 쌀독이 완전히 비는 것을 가장 무섭게 경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쌀독 바닥에 쌀 한 톨이라도 남겨두어야 그 기운이 다시 쌀을 가득 채운다고 믿으셨습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이 10원짜리 씨앗돈이 지갑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외부의 재물 기운이 이곳이 내가 머물 자리구나 하고 안심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기운이 자석처럼 다른 돈들을 끌어당기고 나갔던 돈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놀라운 금전 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돈이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아늑한 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큰 부자들 중에는 지갑을 절대 텅 비워두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갑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 즉 돈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낡아서 찢어지거나 실밥이 터진 곳은 없나요?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쿠폰들로 뚱뚱하게 부풀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지갑은 마치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이죠. 아깝더라도 그런 지갑은 과감히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오래 썼지만 손때가 묻어 정겹고 그 지갑을 쓰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갑이 여러분과 기운이 잘 맞는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하며 돈의 집을 귀하게 모시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열고 불필요한 것들은 싹 정리하고 행운의 10원 동전을 위한 특별석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하반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집안 전체로 거대한 돈복을 끌어당기는 재물자석을 만드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해두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돈 들어올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집안에서 재물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서쪽 시입니다. 왜 서쪽일까요?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풍성한 오곡백과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시간과 수확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서쪽을 돈이 머무는 자리, 금전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황금 창고라고 봅니다. 자, 지금 거실이나 안방에서 서쪽 방향을 나침반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에 있는 선반이나 작은 탁자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툭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고 예쁜 접시를 하나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하얀 도자기 접시나 투명한 유리 접시가 좋습니다. 흑도자기의 기운이 쇠동전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토생금, 도성짐, 투명한 유리는 순수한 재물의 기운을 막힘없이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가볍고 인위적인 기운이라 재물의 무거운 기운과 전혀 맞지 않으니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깨끗한 접시 위에 반짝이는 10원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두세요. 왜 3개일까요? 예로부터 숫자 33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뜻하는 천지인 텐디른의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인 수였습니다. 이렇게 서쪽 명당에 10원 동전 3개를 모셔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금전 흐름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며 재물의 기운이 거실 전체로 확실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황금구역은 바로 집안의 얼굴인 현관입니다. 현관은 모든 좋은 기운과 장마철의 나쁜 탁기가 가장 먼저 드나드는 제1관문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관 신발장이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오른쪽 구석 밝은 곳에 작은 유리 접시를 놓고 그 위에 10원 동전 5개를 둥근 원 모양으로 배치해 보세요. 원, 웬, 끝없는 상생과 순환을 뜻하고 숫자, 5, 5, 은 세상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 즉 나무, 불, 흙, 쇠, 운인, 우신, 우신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재물의 기운이 우리 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라는 강력한 기운의 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신발이 정돈되어 있어야 이 동전 5개의 오행장치가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대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독초가 가득한 척박한 땅에 심으면 싹이 틀 수 없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의 씨앗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돈 새는 구멍을 만드는 풍수 최악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곳만큼은 반드시 피해서 동전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첫째, 침실, 특히 베개, 밑이나 침대 아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은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아주 고요한 움임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돈이나 금속 동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증식하려는 강한 양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기운이 한 공간, 특히 잠자는 머리맡에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꿀잠을 자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서로 충돌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며 오히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지는 영적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돈의 기운이 아니라 평안함과 사랑의 안정된 기운만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욕실과 화장실, 변기 주변입니다. 이곳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씻겨 내려가는 배출의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흐르는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물은 재물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특히 변기 근처나 세면대 밑에 동전을 두는 것은 내 소중한 재물을 더러운 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돈 이야기를 하거나 돈을 세는 것조차 엄격히 금기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이지 재물이 머물고 자라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셋째, 냉장고 위와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와 함께 동전을 올려두시는데 이곳은 재물운에 아주 해로운 장소입니다. 냉장고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모터가 돌아가며 강한 전자기장을 내뿜는 곳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운은 동전이 가진 안정적인 재물의 기운을 완벽하게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또한 쓰레기통 근처에 돈을 두는 것은 돈을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무의식의 표현이 되어 돈이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 깨끗하고 존중받는 자리에 모셔야 재물운이 나를 지켜줍니다. 지갑과 거실, 명당의 소중한 재물의 씨앗을 잘 심으셨다면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으로 그 기운을 주기적으로 돌봐 주어야 합니다.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기 중의 습기나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표면이 산화되어 색이 변하고 탁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7월은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금속의 맑은 기운이 가장 쉽게 탁해지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빛을 잃고 녹슨 상태를 돈의 기운이 지식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 한 번 혹은 계절이 완전히 바뀌는 절기나 새로운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 입춘, 단오, 추석, 동지 등의 새것처럼 반짝이는 동전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번 새 동전을 구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기존의 동전을 정성껏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로 동전에 묻은 먼지와 탁한 기운을 반짝이게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그동안 우리 집 재물을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구나. 다시 반짝이며 큰돈을 불러다 주렴하고 따뜻한 대화를 건네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의 군을 정화하고 돈의 생명력을 새롭게 깨우는 신성한 풍수의식입니다. 동전의 빛이 다시 서슬퍼렇게 살아나면 그 안에 머물던 다보탑의 보물기운도 활기차게 깨어나 집안 전체에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장마철에
절대로 잘못 두면 가문의 운이 막히고 금전까지 귀신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집안의 거대한 정화기지, 바로 소금단지의 치명적인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관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수천 집을 방문하며 컨설팅해주는 풍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운을 거머쥔 수많은 부잣집에는 예외 없이 정갈한 소금단지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 쟁화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좋은 기운과 돈복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수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이토록 강력한 양의 기운을 품게 된 비결은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금은 넓은 염전에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의 빛과 기운을 수많은 시간 동안 온몸으로 받아 바닷물에서 걸러져 결정체로 태어납니다. 즉 태양의 순수한 양기가 밀집된 결정체인 셈이죠. 과거 서양에서는 소금의 경제적 가치가 금과 같아서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 사라리우로 주었고, 우리나라 역시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소, 뇨와 금처럼 진귀하다 하여 작은 금, 즉 소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역사적으로 재물과 액마기의 정수를 관장해 왔습니다. 이 강력한 소금의 효과를 7월에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을 도자기나 옹기단지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을 담아 불에 구워낸 단지 속에 소금을 보관하면 장마철에 집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축축한 운미의 탁기가 집안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정화하여 재물의 손실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단 이때 단지 안에 넣는 소금은 반드시 태양 아래서 바닷물을 가두어 얻어낸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풍수적 원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구하기 어렵다면 핑크솔트 같은 천연 고급 소금을 쓰셔야 재물의 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단지 안에 가득 채워두면 좋은 것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절대 법칙은 과유불급이며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재물이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소금을 단지 안에 빈틈없이 가득 채워놓으면 외부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운이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영적 여유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장마철에 강한 음기를 감당하지 못해 정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일 2에서 3분의 2 정도만 채워두는 것이 소금 본연의 정화와 보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가장 영리한 비율입니다. 또한 소금 단지로 사용할 항아리는 무조건 비싸고 거대한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을 때 느낌이 정갈하고 내 손 크기보다 약간 더 큰 고급스러운 도자기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뚜껑이 밀폐되어 있어야 단지 안으로 빨려 들어온 집안의 나쁜 기운들이 다시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소금 속에 완벽하게 흡수되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소금 단지를 집안 어느 곳에 두어야 재물운이 폭발하고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금기 구역은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를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집안의 기류가 왜곡되어 가족 중에 몸이 아프거나 빚이 늘어나는 끔찍한 영적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금기구역은 바로 침대의 머리맡이나 침대 바로 밑입니다. 잠을 자는 침실은 가장 맑고 고요해야 하는 공간인데, 소금단지를 머리맡에 두면 소금이 밤새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한 기류가 잠든 사이 영적 방어막이 가장 약해진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게 만들며 머리를 무겁게 하여 건강과 금전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침대 근처에는 절대로 소금을 두지 마십시오. 둘째로 거실 탁자 위나 사방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중심 공간도 절대 금물입니다. 거실의 한가운데는 집안 전체에 태양의 맑은 양기가 가득 퍼져나가야 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 도구인 소금단지를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는 탁자 위에 노출해 두면 거실 전체의 복의 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주게 됩니다. 돈을 아무데나 보이게 둔 부자가 없듯이 재물을 상징하는 소금단지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숨겨두셔야 재산이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셋째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방 역시 대단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방 안에서 학습하고 놀며 엄청난 성장 에너지와 활기찬 생기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흡수력이 강력한 소금단지를 아이방에 두면 아이가 발산하는 긍정적인 발전 에너지까지 소금이 모조리 빨아들여 버립니다. 결국 아이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학업 집중력이 저하되며 짜증이 늘어나게 되죠. 건조함과 스필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아이방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서 일하는 성인들의 서재 공간은 기류 안정이 필요하므로 구석에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단지를 두기에 가장 완벽한 3대 황금 명당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화장실, 욕실입니다. 화장실은 물, 쇠과 직결된 공간이자 풍수에서 금전의 순환을 담당하는 매우 치명적인 장소입니다. 돈줄이 막히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화장실에 소금단지를 숨겨두면 소금의 강력한 정화작용이 변기와 하수구에서 피어오르는 나쁜 기운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곰팡이와 탁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집안에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화장실 변기 뒤편이나 선반 구석에 소금단지를 고이 모셔두십시오. 두 번째 명당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공존하여 기류가 예민한 곳이므로 싱크대 하부장이나 보이지 않는 찬장 안쪽에 소금단지를 넣어두면 두 상극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재물운을 상승시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자리는 바로 집안의 첫 관문인 현관 신발장 내부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며 신발 밑창에 묻혀온 온갖 외부의 사악하고 탁한 기운들을 신발장 안에 넣어둔 소금단지가 문 앞에서 즉각적으로 빨아들여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집안 내부로 탁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완벽한 영적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소금단지의 소금은 7월의 장마철에는 습기를 많이 흡수하므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반드시 새 천일염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현관과 음기가 강한 화장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상하게 유독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몸이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지출이 심하게 늘어났다면 당장 소금단지 뚜껑을 열어 소금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소금이 눅눅하게 녹아내려 손에 끈적하게 묻어난다면 그것은 소금이 집안의 악재와 나쁜 기운을 한계치까지 온몸으로 흡수했다는 영적 신호이므로 즉시 새소금으로 갈아주셔야 방패가 유지됩니다. 교체하고 남은 묵은 소금은 집안의 나쁜 해군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이므로 절대로 아깝다고 아기나 가족들이 먹는 식용으로 재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소금은 화장실 변기에
전부 쏟아붓고 물을 시원하게 내려 나쁜 기운을 동네 밖으로 완전히 흘려보내거나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척척용으로 완전히 비워내 버리시는 것이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열쇠입니다. 풍수의 진짜 위대한 핵심은 결국 사물과 돈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존중과 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에 10원 동전을 배치하고 소금단지를 숨겨두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불평불만과 가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행운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 깨끗이 닦고 소금단지의 상태를 정성껏 살피는 그 사소한 실천 속에서 여러분의 잠재의식 주파수가 부와 풍요에 완벽하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투를 선하게 바꾸고 내 주변 공간의 흐름을 맑게 다스릴 때 풍요는 자연스럽게 대홍수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운도 재물도 장마철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오늘 밤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갑 속 10원 동전 하나를 귀하게 모시고 우리 집 정화기지들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그 작은 용기가 거대한 풍요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의 하반기 인생을 평생 돈 걱정 없는 부자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반기 내내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